안녕하세요. 지식 나눔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파워포인트로 약도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제가 교육이 있어갖고 한번 그 약도가 필요해서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약도를 만들 때는 이 필요 없는 부분은 생략하고 찾아오는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번 요거를 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약도를 만들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뭐 여러 가지 지도가 있는데 네이버 지도를 가지고 한번 활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지도를 검색하고 네이버 지도로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이 네이버 지도가 나오면은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약도의 이름을 넣어주면 되겠죠. 자, 지금 여기 약도 이름이 나왔죠. 자, 그러면은 요걸 가지고 이제 약도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자, 여기에서 일단 화면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선 여기 보면은 신논현역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 강남역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핵심 지점을 한번 선택해 보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는 이제 강남역을 기준으로 요 위치를 잡으면은 편하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약도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확대를 하면은 이걸 좀 더 세밀하게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될 게 요 도로 부분 있죠. 도로에 어떤 지점에서 들어가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목적지 부분 근처가 어떠한 경로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 경로에 어떤 건물들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는 지금 이 첫 번째 분기점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여기 세븐일레븐 쪽이 두 번째, 그리고 여기 뭐 정통집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 끝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끝지점, 그리고 여기 뭐 더블린 테라스라고 하는 데에서 왼쪽으로 이동하는데, 자, 여기서 이러한 분기점들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오른쪽에 보시면 공원처럼 생겼는데 여기 역삼공원도 있고요. 그리고 국립어린이 청소년 도서관 여기 있죠. 자, 이런 것처럼 어떤 특정 지역에 특정할 만한 건물이 이렇게 가까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도 여러분들이 약도에다가 포함을 시켜주시면은 보다 편리하게 찾아오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제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이 국립어린이 청소년 도서관 근처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 네이버 지도 상에 나와 있는 이 건물하고 정말로 이 건물을 보고 찾을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일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럴 때는 여기에 보시면은 오른쪽에 거리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거리뷰를 클릭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하늘색 선들이 나오죠? 이 하늘색 선들이 바로 이 거리의 위치를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사진이 나타나게 되죠. 자,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지점을 한번 클릭을 해보시면은, 자, 여기서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거리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거를 회전을 시키게 되면은 이 골목 사이에 있는 건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 뉴 밸런스라고 하는 게 있죠? 그리고 만약에 이게 뒤로 가려면 키보드 방향키로 뒤쪽으로 하면 이렇게 정확하게 또 멀리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상징적인 건물들을 여러분들이 어떤 포인트로 잡아 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이 화면을 캡처를 해서 이미지로 저장을 해 두시면 편합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맥북 컴퓨터라고 하면 Shift와 커맨드 그리고 4번을 누르게 되면은 이 화면을 캡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윈도우 같은 경우는 프린트 스크린샷으로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첫 번째는 뉴발란스를 포인트로 잡으면 될 것 같고요. 자, 닫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세븐일레븐이 되어 있는데 과연 이게 포인트가 될 수 있는지를 요 로드뷰에다가 갖다 대보시면 됩니다. 자, 클릭을 한 상태로 이와 같이 보시면은 지금 요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올라온 거죠. 그리고 세븐일레븐이 이와 같은 모습이 되어 있고, 자, 그리고 여기서는 보면 지금 이쪽 그 세븐일레븐을 끼고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목적지가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화면 캡처를 해 놓으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또 다른 분기점이 있습니다. 여기도 정통집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걸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로드 뷰가 나오게 되고,
자, 여기 정통집이라고 하는 위쪽 간판도 있지만 여기 아래쪽에 보면 강남 랭겹이라고 하는 이런 가게가 잘 보이죠? 그리고 여기서도 이 왼쪽이 아니라 이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러한 형태로 여러분들이 화면을 캡처를 해 놓으시면은 나중에 활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또 다른 지점을 보면 여기 분기점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자, 여기를 클릭해 보면 나폴리 회관으로 되어 있는데, 자, 과연 한번 보겠습니다. 자, 클릭을 하면 지금 이 지점이고요. 자, 여기서 나폴리 회관이라고 하는 거는 좀 너무 좀 작은 이미지죠. 자, 여기서 약간 한 뒤로 키보드의 방향키 뒤쪽으로 가보시면은, 자, 여기서 갔을 때 제일 크게 보이는 게 바로 여기 보면 그린 컴퓨터 아카데미라고 하는 이 건물입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나폴리 회관보다는 요거를 여러분들이 포인트로 잡아 주시면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이것도 캡처를 해 놓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요 끝 지점에 보시면은 여기도 이제 분기점이 있는데요. 자, 여기도 한번 클릭을 해서 어떤 이미지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서 이제 걸어오면 여기에 있는 지금 두블린이라고 하는 가게가 보이죠? 그리고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 왼쪽으로 가면 원하는 위치로 이렇게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마침 파란색 간판으로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포인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모양을 딱 보시고선 화면 캡처를 해 놓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이렇게 뒤쪽으로 가셔갖고 여기 왼쪽으로 들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이렇게 길이 보이는 위치를 화면을 캡처해 놓으시면 나중에 활용하기가 훨씬 더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끝 지점이고요. 마지막으로 여기 키보드의 방향키를 이용하셔갖고 자, 이렇게 이동해서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위치의 모양을 이렇게 화면을 캡처해 놓으시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활용도가 높으실 것입니다. 자, 다 되었으면 닫기를 해주시고 이 지도에서 해당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표시를 해 두시면은 기본적으로 작성할 모양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확대 축소하셔갖고 이렇게 지하철역까지 다 보이도록 해주고 자, 그리고선 요거 위치를 잡으셔갖고 여러분들이 이 지점마다 여기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나중에 작성하실 때 훨씬 더 편리합니다. 자, 이제 이걸 가지고 약도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먼저 기준점을 잡아주는 게 좋겠죠. 여기서는 강남역이 기준점이고 지금 여기 호수가 보면 강남역 2호선 11번이죠. 그래서 강남역 2호선을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파워포인트 화면이 실행이 되었습니다. 가로 1024 픽셀 그리고 세로 1024 픽셀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자인 탭을 클릭해 주시고요. 여기서 보면 슬라이드 크기 항목이 있고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를 선택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슬라이드 크기에서 너비하고 높이를 1024 픽셀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1024 그리고 px로 입력을 합니다. 자, 높이도 같은 방식으로 1024 px로 입력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하게 되면은 지금 픽셀로 입력이 되지만 이 센티미터로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눌러주시면은 이와 같은 내용이 나오고 뒤에 아무 내용도 없기 때문에 어떤 것을 선택해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화면이 조절이 되었습니다. 자, 홈탭에 있는 이 레이아웃에서 빈 화면으로 바꿔줘서 불필요한 데이터들을 모두 제거합니다. 자, 이제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약도를 그려주시면 되는데요. 가장 먼저 그릴 거는 지하철역을 먼저 그려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지하철역을 그리려면 우선 지하철역이 지나가는 이 도로를 그려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삽입 탭을 클릭하고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에서 도형을 선택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사각형을 그려주시고요. 이 크기에 맞추어서 이와 같이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화면에 맞추어서 그려졌으면은 자, 그 다음에 이제 채우기 색깔을 바꿔줘야 되겠죠. 채우기를 선택해주고 회색으로 해주고 윤곽선은 윤곽선 없음으로 이와 같이 만들어 줍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꽉 차게 이렇게 한번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여기다가
지하철역이 들어가야 되죠. 좀 두께를 조절하고. 자, 지하철역은 삽입 탭을 클릭해서 일러스트레이션 그룹 중에 도형을 선택해 줍니다. 자, 그래서 적당한 크기로 이와 같이 만들어 주도록 하고요. 자, 2호선이기 때문에 색깔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형 채우기는 2호선 색에 맞게 녹색으로, 그리고 윤곽선은 윤곽선 없음으로 변경을 해줍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이 2호선이 지나가는 경로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삽입 탭을 클릭하고 도형에서 선을 그려줍니다. 자, 그리고 이와 같이 선을 쭉 그려주시면은 만들어지고요. 도형 윤곽선의 색깔도 같은 색으로 만들어줍니다. 자, 그리고 이 뒤에 있는 도형을 선택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범위로 지정 선택해 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리고 맨 앞으로 가져오기를 하면 선 앞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자, 가로 방향의 기준점을 만들었으니까 자, 이번에는 세로 방향의 기준점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것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을 만들어 줘야 되겠죠. 자, 세로 도로를 만들지 마시고요. 이 기존에 있는 도로를 선택해서 컨트롤 D키로 복제를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도형 서식에서 회전 그리고 왼쪽 오른쪽 어떤 거든 상관이 없는데 90도 회전을 이와 같이 해줍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다음 지점에다가 교차되는 지점에 이렇게 추가를 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서 맨 뒤로 보내기를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이제 어떤 지하철역을 만들어 줘야 되겠죠. 자, 여기는 우리가 신논현역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빨간색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지하철역을 선택해서 컨트롤 D키로 복제를 해 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도형 채우기는 빨간색으로 이와 같이 만들어 주고요. 또 회전해서 회전, 그리고 여기에다가 적당하게 자, 이와 같이 배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이제 선을 만들어 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것도 그냥 이거를 컨트롤 D키로 복제를 해 주시고요. 자, 이것도 도형 서식에서 회전으로 해 주시면은 그냥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바꿔 주시고요. 이것도 윤곽선 색깔을 바꿔 줍니다. 자, 그리고 이거를 맨 앞으로 가져오면 되겠죠. 자, 다음으로 여기는 또 교차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아래쪽에 있는 지하철 선을 모두 선택해 주시고요. 자, 이거는 컨트롤 D키를 이용해서 복제를 하시고 자, 이거를 위쪽에다가 이와 같이 배치를 해 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이 만들어졌죠. 자, 여기는 이제 9호선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선택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것은 도형 서식에서 도형 채우기 그리고 적절한 색을 넣어 주시면 되는데 만약에 여기에 색이 따로 없으면은 다른 채우기 색을 선택해 주시고요. 여기서 표준으로 이와 같이 바꿔 주시면 되고 사용자 지정 중에 HSL로 하면 이렇게 채도나 명도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채도 명도 조절을 해서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그 지하철 색과 동일하게 이와 같이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 선도 클릭해 주시고요. 도형 윤곽선에 가보시면 여기 최근에 사용한 색이 있죠. 자, 이걸 가지고 해주시면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도로가 지금 이 뒤에 있는 것 앞으로 있어서 지금 여기가 어색하죠. 그래서 이 도로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서 맨 뒤로 보내기를 선택해 줍니다. 자, 이번에는 요 신분당선 라인을 앞으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서 맨 앞으로 가져오기를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지금 이 선 때문에 지금 뒤로 가 있죠? 자, 이거를 클릭해주고 맨 앞으로 가져오기를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강남역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신분당선도 지나가죠? 그래서 이거를 컨트롤 D키를 이용해서 복제를 해 주시고요. 이 아래쪽에다가 이와 같이 배치를 하는 방법도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본 기준점은 만들어졌고요. 이제 역 이름을 넣어 줘야 됩니다. 삽입 탭을 클릭하고 텍스트 상자를 클릭합니다. 자, 임의의 위치를 클릭해서 강남역이라고 입력합니다. 자, 이와 같이 이름이 입력이 되었으면 글자 크기를 조절을 하셔갖고 여기에 적합하게 맞도록 조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진하게 그리고 글자 색상은 파란색이기 때문에 흰색으로 이렇게 넣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거를 컨트롤 D키를 눌러서 복제를 해 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이제 신노년역이죠. 그래서 신노년역이라고 입력을 해줍니다. 자, 요거는 이제 세로 방향으로 넣어줘야 될 거기 때문에 자, 글자를 선택해 주시고 자, 글자의 방향을 선택합니다. 자, 세로 방향으로 이와 같이 해주고 자, 이거를 신노년역에다가 배치를 해 주시면은 자, 이렇게 잘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게 강남역이 2호선이고 여기는 분당선 9호선 등을 입력해 줘야 되죠. 그래서 삽입 탭을 클릭하고 도형을 선택해서 이 타원으로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Shift 키를 누른 상태로 그려주시면 이렇게 정원 형태가 됩니다. 자, 그리고 도형 서식에서 도형 채우기는 흰색으로 채워주고 윤곽선은 해당 노선의 이 색으로 만들어 줍니다. 자, 여기다가 2호선이기 때문에 숫자 2를 입력하고 여기에 적절하게 홈탭에 있는 글자 그룹에서 글자 크기를 조절해 주시고요. 색깔도 그 지하철 노선에 맞게 이렇게 조절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게 여백을 주지 않고 글자를 넣고 싶을 때가 있죠. 자, 이럴 때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여기에 메뉴 중에 크기 및 위치를 선택해 줍니다. 자, 그러면 지금 오른쪽 부분에 크기 및 위치 부분이 있는데 아래쪽에 텍스트 상자가 있습니다. 여기 왼쪽, 오른쪽, 위쪽, 아래쪽 여백이 있죠? 자, 이거를 모두 다 0으로 변경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은 여백이 없는 상태가 되고요. 이곳의 크기를 이와 같이 조절해서 여러분들이 이 공백 없이 들어가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2호선은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를 복제해야 되겠죠? 컨트롤 D키를 눌러서 복제를 해주고, 자, 이번에는 9호선으로 만들어 줍니다. 자, 9호선이고 글자 색깔도 9호선에 맞도록 만들어 주고요. 자, 도형 서식에서 윤곽선 색도 9호선에 적합하게 이렇게 만들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를 이제 이동해서 이 9호선 위치에다가 이와 같이 배치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신노년역 부분은 신분당선이죠.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복제를 합니다. 컨트롤 D키를 이용해서 이와 같이 복제를 해 주시고요. 이 높이를 동일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거를 새로 도형을 만들지 말고 도형 서식에 가보면 도형 삽입에 이 도형 모양 변경이 있습니다. 여기서 모서리가 둥근 즉 사각형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이와 같이 크기를 조정해서 이 노란색 조절점으로 만들어 주시면은 자, 이렇게 이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를 가지고 신분당선이라고 입력하면 되겠죠. 자, 이와 같이 입력이 되었으면 윤곽선은 빨간색, 그리고 여기 있는 글자 색깔도 바꿔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빨간색으로 바꿔주고요. 지금 글자가 넘쳤죠? 글자 크기를 줄이셔갖고 적당하게 이렇게 들어가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위에다가 이렇게 배치해 주시면은 자, 이게 신분당선의 라인이라는 것을 표시를 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출구 부분을 표시를 해 줘야 되는데요. 출구를 모두 다 표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기준점이 되는 부분만 표시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기존에 있는 요 2호선 요거를 복제를 합니다. 컨트롤 D키를 이용해서 복제를 해 주시고요. 자, 여기에 나오는 부분이 11번 출구입니다. 그래서 11번을 입력해 주고 자, 그런 다음에 글자 크기는 조금 더 줄여줘야 되겠죠? 글자 크기를 작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도록 해주고 자, 그리고 요거는 지하철 노선하고는 좀 구분하기 위해서 도형 서식에서 윤곽선 색깔을 검은색으로 이와 같이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홈탭에서도 글자 크기는 검은색 이렇게 해서 글자 크기하고 글자 색상을 적절하게 조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11번 출구 쪽에다가 이렇게 배치를 해주고요. 자, 이거를 컨트롤 D키를 이용해서 맞은편 출구도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10번 출구로 이렇게 넣어 주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두 개를 다 같이 선택해 주시고요. 이렇게 적당하게 위치를 잡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12번 출구도 만들겠습니다. 자, 컨트롤 D키로 이와 같이 만들어 주고 자, 12번도 적당한 위치에다가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맞은편인 1번 출구도 만들겠습니다. 자, 컨트롤 D키를 이용해서
자, 여기다가는 1번을 넣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요거를 12번과 대응되게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자, 이 신노년역 부분에도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컨트롤 D키를 이용해서 복제를 해 주고요. 자, 여기서는 6번 출구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6번 출구. 다시 한번 컨트롤 D키를 이용해서 복제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7번 출구로 넣어줍니다. 다 되었으면 이제 이 텍스트를 모두 다 선택해 줍니다. Shift 키를 이용해서 선택을 해주시면 편리하게 됩니다. 자, 도형 서식에서 윤곽선의 두께를 조금 얇은 두께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두께를 좀 줄여주고요. 그리고 글자 크기를 조금 더 키워도 되니까 글자 크기 크게 해서 여기에 적합하게 맞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나와야 될 출구를 표시해 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6번하고 11번을 선택해 주시고 도형 서식에서 채우기를 여기는 노란색으로 해서 여기만 조금 더 이제 강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지하철의 위치는 다 잡아줬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안에 골목길을 만들어 주도록 할 텐데요. 자, 골목길을 만들기 위해서는 새로 도형을 만들지 마시고요. 컨트롤 D키로 기존에 있는 거를 복제를 해 줍니다. 두께가 좀 좁죠. 그래서 좁은 두께 그리고 두 번째 지점에다가 이와 같이 만들어 주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크기를 적절하게 조절을 해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시면은 지금 첫 번째 골목이고요. 이 신노년역 쪽에 있는 골목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컨트롤 D키를 이용해서 복제를 해 줍니다. 자, 그리고 적절하게 이렇게 이동을 하셔갖고 충분하게 여러분들이 표시할 수 있는 범위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사이에도 선이 하나가 또 있네요. 그래서 이거를 컨트롤 D키를 이용해서 복제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이거를 이와 같이 모양을 바꿔주시고 신노년역에서 강남역까지 오는 요 하나의 골목길을 하나 더 만들어 주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만들어 주시면은 지금 이와 같은 형태가 되었고 기본 모습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를 맨 뒤로 보내기를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끊기지 않도록 만들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 사이에도 선이 하나가 있죠. 그래서 컨트롤 D키를 이용해서 복제를 해주시고 가운데 선을 이와 같이 만들어 줍니다. 자, 그리고 이것의 크기를 조절해 줘야 되겠죠. 크기를 조절해서 이와 같은 모습을 만들어 주고 자,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이게 대각선 방향으로 좀 더 아래쪽으로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주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적당하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는 선도 만들어 줘야 됩니다. 자, 컨트롤 D키를 이용해서 이와 같이 만들어 주시고 자, 이것을 이렇게 회전을 해서 적절한 모양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형태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높이도 조절해 주고 크기도 조절 그리고 회전도 하시면서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좀 계속 선을 잇지 않고 끊을 것이기 때문에 요 끝부분을 좀 둥글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서식에서 도형 삽입 그리고 도형 모양 변경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을 만들어 주고요. 노란색 조절점을 이용해서 이와 같이 둥근 형태로 만들어 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선을 키보드의 방향키를 이용해서 이와 같이 조절을 해주시면 모양이 잘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안에 있는 것도 크기를 이와 같이 조절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꺾이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꺾이는 부분도 만들어 주도록 합니다. 자, 요거를 그대로 컨트롤 D키를 이용해서 복제를 해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거를 회전을 시켜주면 되겠죠. 자, 회전시키기 전에 앞서서 크기를 조절해 주고요. 자, 회전을 이와 같이 시켜줍니다. 자, 그래서 이 분기점에다가 만들어 주도록 하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요거를 한 번 더 복제를 합니다. 컨트롤 D키를 눌러서 자, 여기서 골목길로 들어가는 부분을 이와 같이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맨 뒤로 보내기를 해주시면 자, 자연스럽게 이렇게 선이 만들어집니다. 두께도 조절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이런 부분이 만들어졌고요. 자,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국립어린이 청소년 도서관이 있었죠. 자, 이거를 간단하게 도형을 추가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삽입 탭을 클릭하고 일러스트레이션 그룹 중에서 도형을 선택합니다. 자,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을 선택해 주시고요. 우리가 가고자 하는 지점 바깥쪽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도형 채우기에서 이와 같이 색깔을 넣어주고 윤곽선은 윤곽선 없음으로 만들어 주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이런 길에 대한 형태는 만들어졌죠? 자, 이제 여기다가 각각의 포인트를 만들어 주도록 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골목길이 중간에 또 있습니다. 자, 이거를 컨트롤 D키를 이용해서 복제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이 분기점은 좀 작기 때문에 작게 만들어 주고요. 자, 이거를 첫 번째 분기점 위치에다가 배치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높이를 조정해주고, 이걸 또 컨트롤 D키를 이용해서 복제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연결되는 이런 지점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은, 자, 기본적인 골목은 다 만들어졌습니다. 자, 삽입 탭을 클릭해 주시고요. 도형에서 타원을 넣어 보도록 합니다. 자, Shift 키를 누르고 첫 번째 지점을 선택해 줍니다. 자, 여기에 7-11이 있었죠. 그래서 7-11을 넣을 건데, 자, 먼저 도형 채우기로 채우기 색을 바꿔주고, 윤곽선은 윤곽선 없음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첫 번째 지점이니까 이와 같이 숫자 2를 입력해 줍니다. 자, 홈 탭을 클릭해 주시고요. 글자 크기 작게를 눌러서 이 지점에 맞도록 이와 같이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여기 분기점이 있죠? 그래서 이걸 컨트롤 D키를 눌러서 복제를 해주고 두 번째 분기점에다가는 2라고 입력을 해줍니다. 자, 또 컨트롤 D키를 눌러서 세 번째 분기점, 바로 여기 정면에 보이는 부분인 거죠? 자, 여기다가도 3이라고 입력을 해줍니다. 자, 컨트롤 D키로 복제를 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 골목에 들어가기 전에 볼 수 있는 지점인 네 번째 지점을 이와 같이 분기점으로 만들어 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지점인 거죠? 우리가 목적지이기 때문에 여기는 색깔을 다르게 하겠습니다. 컨트롤 D키를 눌러서 이와 같이 만들어주고 여기다가는 5번을 입력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도형 서식 채우기를 구별되게 빨간색으로 이와 같이 만들어 주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1번, 2번, 3번, 4번 순서대로 이렇게 찾아가면 된다는 거죠. 자, 이제 텍스트를 추가하겠습니다. 삽입 탭을 클릭하고 텍스트 상자를 선택합니다. 자, 이미의 위치를 클릭해 주시고요. 여기다가 7-11부터 마지막까지 입력을 해 줍니다. 텍스트를 입력하고 글자 크기 작게를 눌러서 적당한 크기로 이와 같이 만들어 줍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 지점에다가 배치를 해주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지점을 컨트롤 D키를 이용해서 복제를 해줍니다. 자, 이와 같이 텍스트가 입력이 되었으면 이 독차 지점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글자 크기를 키워줘야 되겠죠. 그래서 글자 크기를 조금 더 키우고 그리고 진하게를 선택해 줍니다. 여기서도 진하게를 선택하고 글자 색깔은 흰색으로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도형 서식에서 도형 채우기를 이와 같이 넣어 주시면은 지금 잘 들어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여백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텍스트 옵션에 가셔갖고 텍스트 상자의 여백을 최대한 없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 크기를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자, 이와 같이 만들어졌고요. 자, 홈탭에서 가운데 맞춤을 해주시면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졌고, 자, 이것의 크기를 이렇게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라고 이제 표시를 하기 위해서 화살표를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자, 화살표를 추가해서 이와 같이 연결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윤곽선도 같은 색깔로, 그리고 두께는 조금 더 두꺼운 색깔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은 지금 명확하게 이 위치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들어가는 지점도 약간 좀 표시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는 뉴 밸런스라고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요. 지금 여기 너무 이것들이 아래쪽에 배치가 되어 있어서 여기에 좀 여백을 더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이와 같이 한꺼번에 모두 다 선택을 해 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출구는 빼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모양을 만들어 주고, 자, 이거를 키보드 방향키를 이용해서 이동을 해 주시면 조금 위치를 조절하기가 수월합니다. 그래서 위치 조절해 주시고, 이 높이도 조절해 주시면 다시 원래대로 잘 만들어졌습니다. 자, 여기다가는 이제 다이아몬드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삽입 탭을 클릭하고 도형, 그리고
여기서는 다이아몬드 표시를 해서 이 부분을 좀 더 강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도형 채우기에서는 시작점이니까 다른 색으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텍스트 상자를 컨트롤 D키를 이용해서 복제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가는 뉴 밸런스라고 입력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 약도가 만들어졌는데요. 자, 이렇게 좀 복잡한 약도 같은 경우는 사진을 활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그리고 상대방이 잘 알아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진을 넣을 텐데요. 사진의 크기가 제각각이기 때문에 사진의 크기를 좀 맞춰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삽입 탭을 클릭하고 도형을 선택해서 이와 같이 사각형을 추가해 줍니다. 자, 첫 번째 사진이 들어갈 위치, 그리고 컨트롤 D키를 눌러서 복제를 해줍니다. 두 번째 위치, 또 컨트롤 D키로 세 번째 위치를 해주시고요. 자, 요거를 두 개를 선택해서 컨트롤 키를 누르고 이와 같이 드래그를 해주시면은 지금 나머지 두 개도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총 5개의 이미지가 있고 이 5개의 이미지를 순서대로 1, 2, 3, 4, 5 이렇게 해서 사진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미지를 클릭해 주시고요. 도형 채우기 그리고 그림을 선택합니다. 자, 아까 화면 캡처를 했었죠? 그래서 파일에서를 선택합니다. 자, 이와 같이 그림 삽입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자, 이거를 좀 여러분들이 큰 아이콘으로 해서 잘 보이도록 해줍니다. 첫 번째 지점인 세븐일레븐은 바로 이거죠. 그래서 세븐일레븐을 선택해주고 삽입을 해줍니다. 두 번째 지점을 선택해 주시고요. 같은 방법으로 도형 채우기 그림을 선택해 줍니다. 자, 파일에서를 선택해 주시고 자, 이것도 지금 큰 아이콘으로 해서 자, 두 번째 지점에 해당하는 이미지를 선택해서 삽입을 선택합니다. 자, 세 번째도 같은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사진들이 모두 다 들어갔죠? 여기서 테두리는 없음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윤곽선은 윤곽선 없음으로.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자, 이제 이 각각의 사진을 조금 변경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사진을 확대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화면에 잘 보이도록 확대를 해주시면 되겠고, 자, 확대가 다 됐으면은, 자, 첫 번째 사진을 선택해 주시고요. 여기 그림 서식에 가보시면 자르기 항목이 있습니다. 자, 이 중에 채우기를 선택해 주시면 비율이 깨지지 않는 상태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이렇게 이동을 하셔갖고 적당한 위치 그리고 크기도 이렇게 조절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대한 이미지가 잘 보이고 그리고 깨지지 않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빈 화면을 클릭하면 이 보여주고 싶은 위치만 나타났죠? 자, 두 번째 지점도 선택해 주시고 같은 방법으로 이 채우기로 자르기를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것도 크기를 조절을 하셔갖고 가급적이면은 이미지가 더 잘 보이도록 이렇게 설정을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도 세 번째 지점도 같은 방법으로 채우기를 선택해 줍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크기를 이와 같이 조절을 해서 해당 건물들이 더 잘 보이게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더 충분히 여유를 두고 이렇게 자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딱 볼 수 있도록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이제 다음 것도 같은 방식으로 자르기를 해주시고요. 채우기를 해서 비율이 깨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보이고 크기도 적당하게 키워줍니다. 자, 마지막 것도 같은 방법으로 자르기를 해줍니다. 채우기를 해서 비율이 깨지지 않도록 그리고 이 건물명이 이렇게 보이도록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되었죠? 자,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가는 방향에 대한 화살표 등을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삽입 탭을 클릭하고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에서 도형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화살표를 클릭해서 자, 이와 같이 화살표의 위치하고 방향을 지정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도형에 윤곽선을 넣어주면 되겠죠. 윤곽선에서 윤곽선의 두께를 이렇게 변경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쪽으로 가도록 이렇게 안내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또 컨트롤 D키를 이용해서 복제를 해줍니다. 여기도 이쪽으로 컨트롤 D키로 같은 방법으로 복제해서
자, 이렇게 사진 위치마다 가야 되는 부분을 이렇게 방향성을 제시를 해주면은 길을 찾아가는데 훨씬 더 편안하게 찾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한 번 더 컨트롤 D키를 눌러서 이렇게 복제해 주시고, 자, 위치를 이렇게 이제 잡아 주시면 되겠죠. 자, 다 되었으면 화면에 맞추기를 해주시면은, 자, 이렇게 이제 이 화살표를 보고선 더 찾아가기가 쉬울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거를 이게 어떤 건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 있는 거를 컨트롤 D키를 이용해서 복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지점, 자, 세븐일레븐이 가리면 안 되니까 이렇게 두 번째 지점도 컨트롤 D키를 이용해서 복제를 해줍니다. 자, 두 번째 지점, 세 번째 지점도 컨트롤 D키로 복제를 합니다. 세 번째 지점도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네 번째 지점, 컨트롤 D키를 이용해서 네 번째 지점도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것도 이제 컨트롤 D키를 이용해서 복제를 해주시고, 마지막 지점 이렇게 해주시면은 지금 약도에 이와 같이 사진까지 들어가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훨씬 더 편안하게 찾아오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여기 있는 글자도 색깔을 바꿔줘야 되겠죠? 글자 색깔을 흰색으로 진하게 한번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여기다가 주소를 마지막으로 추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삽입 탭을 클릭하고 일러스트레이션 그룹 중에서 도형을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 적당한 크기로 이와 같이 만들어 줍니다. 자, 만들어 주고, 자, 여기다가 색깔을 바꿔 줘야 되겠죠? 자, 색깔을 어색하지 않도록 변경을 합니다. 채우기는 흰색으로 채우고 윤곽선은 녹색으로 해서 두께를 두껍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도형을 하나 더 추가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교육장 안내라고 입력합니다. 텍스트가 입력이 되었으면 이 채우기 색깔하고 윤곽선 등을 조절해서 적당하게 어울리는 색으로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삽입에서 텍스트 상자를 추가해 주시고요. 여기다가 주소 등을 입력합니다. 자, 이와 같이 내용이 입력이 되었으면 이곳의 크기를 조절해 주시고요. 그리고 너무 어색하지 않도록 기타 윤곽선의 두께도 여기서 조금 더 한 번 더 조절해서 이게 자연스럽게 보이도록 설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것을 적절하게 배치해서 다른 것들을 가리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면은 기본적인 약도가 만들어졌습니다. 한번 슬라이드 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슬라이드 쇼 처음부터를 보게 되면은 자, 이와 같이 좋은 약도가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걸 가지고 그림으로 저장을 해 줘야 되겠죠. 자, 파일 탭을 클릭하고 내보내기를 선택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는 파일 형식 변경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 png 파일이나 jpg 파일로 각각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인쇄하려면 png인데 대체적으로 약도는 뭐 핸드폰이나 이런 걸로 보내야 되겠죠. 그래서 jpg로 만들어 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를 선택해 주시면 자, 이와 같이 나타나게 되고요. 자,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대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자,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요 약도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파워포인트를 이용해서 약도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약도를 만들 때 여러분들이 이것처럼 불필요한 자료를 생략해 주시고 필요한 거는 더 잘 보이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뭐 사무실이 됐든 여러분들이 소개하고 싶은 데가 있으면 이렇게 약도를 만들어 보시면 많은 공부가 될 것입니다. 자, 다음에도 의미 있는 주제가 있으면 또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